네. 먼저 한 겁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얘기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선거제 논의에서 여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금 참여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플랜 B, B 플랜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한국당이란 흔히 이제 비례한국당은 이미 이제 등록이 돼 있다는데요. 비례한국당 등에 생겨서 이제 비례대표를 많이 차지하기 위한 어떤 이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이 선거제가 어떻게 이제 합의가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내놓는다면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러면 뭐 비례 더불어민주당으로 맞서는 게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네,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리면 예, 저는 하세요. 지금 있는 정당 아까 숫자를 세 보니까요. 그러니까 9개에서 10개까지가 네. 의석 한 석이라도 있는 정당이 10개 정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비례 한국당에 특정 정치인을 출당을 시켜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나 만든다고 치면 11번이고요. 그다음에 12번에 또 어떤 정당이 만들어지면 네. 제가 볼 때는 친박연대라는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고 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주장한 자유한국당에서 갑자기 꼼수로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거고요. 더더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이해가 아니다. 예, 제가 이해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그냥 이거는 저는 그 뭐 꼼수다 뭐 서로 뭐 저 이 야합이다 뭐 비난하고 하는 건 정치적 공방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에서 무슨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은 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것도 자기네를 빼고 뭔가 강행 처리가 되면 우리로서는 이런 비플랜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건 정치 현실상 불가피한 거예요. 뭐 비난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결국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저 민주당도 100%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밀었던 이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뭐 이제 민평당이나 이런 데가 이거 지금 우리가 왜 했지?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이제 한참 뭐 그 선거법 석패율제도 얘기하실 때 이 취지를 그나마 그래도 절반쯤이라도 살리려면 저는 다시 차라리 정직하게 225대 75 갖고 이제 제대로 한번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듭해서 자꾸 이거를 뭐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가 저희 왜 좋은 그 양복 원단 갖다가 말엄질한다고 왜 하다가 결국 누더기 양복 만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네. 취지를 다 살리려면 그 취지가 먼저 가고 국민적 설득을 위한 명분에 네. 그 다음에 자기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예. 지금 이해만 남았어요. 명분은 없어지고. 저도 짧게 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게 그 자유한국당은 연비제가 그 도입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반대의 레토릭이라고 일단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심재철 원내대표도 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이제 압박용이라고 해석을 하는 뭐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실행으로 간다면 세계 정당사의 두 번째 기록을 쓰는 거다. 첫째는 뭐냐면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정당사에서 아무개하고 우리 친해요라는 이름의 정당은 친박연대가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요. 그 세계 정당사에서 이제 회사를 치면 모 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 것처럼 모 정당이 있는데 자정당이 등장하는 아마 유래를 찾아보시면 세계 최초의 기록이 될 뭐 거고. 대한민국 정치의 역동성 아니, 이런 알바- 시각도 있어요. 한번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비유하자면 떴다방이 있었다면 이건 떴다 당이다. 네. 이거는 정치를 희화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요. 유권자들로부터 아마 엄청난 질타를 받아서 부메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 방금 아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선거법 개정 논의 자체가 이미 그런 그 자기네끼리 리그라는 얘기 아까 나왔잖아요. 그런 이미 국민적인 어떤 명분을 상실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해만 남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난투극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조폭 영화 얘기까지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어떤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비플랜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뭐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일찍 노출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랬을까 싶은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정치 인식도 높아졌고 왜 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제도를 도입해서까지도 이렇게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걱정도 있고 판단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과 그다음에 정치개혁을 같이 나가자라는 취지가 있었던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이것이 국민들에게 정말 무엇보다 공수처법 처리가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도리 없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과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랜 B가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네. 그 플랜 B가 과연 국민들 사이에서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사 정당이 많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유사 정당이. 그건 이제 그래서 국민이 판단할 예, 판단할 일이죠. 문제라서 네. 저는 아마 그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뭐 그 먼저 계산법이 나올 뭐 것 후폭풍이 같습니다. 클 네. 거다, 뭐 알겠습니다. 지탄을 받을 거다 하는 거는 그건 정치적 그래서 공방이란 저희- 말씀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도 플랜 B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반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예. 저는